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매일 아침 출근길 그 바쁨, 갑갑함, 분주함까지. 하지만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모두 다같이 굿모닝 FM! 뷰디와 함께하는 오늘 아침은 뷰디와 함께해서 신날 것 같아. 시간아 이대로 제발 멈춰다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출근해! 학교 가! 늦지마!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지금 시각 8시 0분 58초입니다. 8시 깨알 뉴스 시작합니다. 자, 깨알 뉴스 시작하기 전에 가영 씨의 깨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깨알 소식이요? 네, 문자로 네. 3464님께서 가영 씨 너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아껴보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쯤 올라올까요? 두근두근 하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네.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가영 씨가 너튜브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방송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소소하게 그냥 뭐 일상이나 일하는 것들을 브이로그로 올리는 거여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저희가 말씀 나온 김에 홍보 네.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직접 다 혼자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고생이시겠다. 근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이거 홍보를 김가영 채널 이름도 아직 없어가지고 그냥 성함으로? 네네 이름만 있고 영상이 4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한 2개월 전에 네. 올려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찔립니다. 최근에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464님이 언제 네. 올라오냐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 아직 없었는데 하반기 계획을 제가 하반기 계획은 열심히 영상 올리는 걸로. 좋습니다. 네네네. 기대할게요. 야, 영상 4개인데 벌써 구독자가 6,000분 정도 되시고 구독자 이름이 재밌네요. 아가패들. 아가패들. 무슨 맞아요. 뜻이죠? 아름다운 가영이의 패거리들. 아가패들. 이건 또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정한 거예요. 네, 네네. 아가패들.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또 기대하면서 네. 많이들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3464님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또 우리 가영씨 팬분이시니까 여기 선물 리스트 있거든요. 네네. 영상 보시면서 네. 드셨으면 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와우, 치교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자, 그럼 깨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주말 사이에 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2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되면서 시즌 7승을 거뒀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붐붐붐붐. 와, 류현진 선수 7승 축하드리면서 경기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 선수는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지다가 7회에 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고 4실점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1대 4로 앞선 7회 초 2사 2삼루에서 제이컵 반스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이날 경기는 홈런 3방을 앞세운 타선의 도움으로 토론토가 이겼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21일 볼티모어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승리를 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탈삼진 3개를 더하며 빅리그 통산 탈삼진 809개로 김병현 선수를 넘어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2번째로 많은 삼진을 기록한 한국인 투수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스포츠는 유로 2020 축구 경기 소식입니다. 간밤에도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먼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네덜란드와 체코의 16강전이 있었는데요. 후반전 토마스 훌레스와 패트릭 슈크의 연속골로 체코가 2대 0으로 이겼고요. 덴마크와 8강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열린 벨기에와 포르투갈의 16강 경기는 이번 대회 빅매치 중 하나였죠.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은 유로 2016의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인데요. 결과는 전반 42분 벨기에의 토르강 아자르의 골로 벨기에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탈리아와 8강전에서 맞붙고요. 네, 일요일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죠?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1시에 덴마크와 웨일스의 16강전에서는 덴마크가 웨일스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웨일스의 가레스 베일 선수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 4시에 열린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16강 맞대결에선 이탈리아가 2대1로 이기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일 밤 잠을 설치시겠어요. 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일 밤 새벽 1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그리고 새벽 4시 프랑스와 스위스의 16강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스포츠는 테니스 소식인데요.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오늘 영국 런던 윈블던의 올 잉글랜드 론 테니스 앤드 크로켓 클럽에서 개막을 합니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유일한 잔디코트 대회인 윈블던은 작년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서 2년 만에 열리게 됐고요.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경기별로 관중 수용 인원의 50%를, 남녀 단식 결승에는 수용 인원의 100%인 15,000명을 입장시킬 계획이고요. 올해 대회 총 상금은 3,501만 6천 파운드, 약 550억 원,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170만 파운드, 약 26억 7천만 원입니다. 윈블던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무래도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겠죠? 네, 팬들의 관심 역시 올해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에 이어서 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노박 조코비치에게 쏠려 있는데요.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과 2주 전에 끝난 프랑스 오픈을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19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한다면 20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서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과 동률이 됩니다. 그런데 라파엘 나달이 이 몸 상태를 이유로 이번 대회에 불참을 선언했고, 브록의 로저 페더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조코비치의 우승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세계 랭킹 2위 오사카 나오미가 지난 17일 윈블던 대회를 포기하고 도쿄 올림픽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애슐리 바티, 세레나 윌리엄스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도 출전하나요? 네, 이번 프랑스 오픈에서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한 권순우 선수, 한국 선수 대표로 남자 단식에 출전하는데요. 1회전 상대는 예선에서 올라온 다니엘 마조어 선수고요. 경기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권순우 선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깨알은 국제면에 오른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세계 최초로 실내 노마스크를 선언한 이스라엘이 열흘 만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델타 변이 때문일까요? 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515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치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5명을 시작으로 25일엔 208명까지 최근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확진자의 70%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당초 27일로 예정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틀 앞당긴 25일 정오부터 적용했습니다. 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선 올 4월 첫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19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과 역학적 관계가 인정된 66명까지 합치면 총 256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7월엔 방역 수칙도 완화되고 여름 휴가로 이동도 많을 시기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데 모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자, 반가운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3533님께서 네. 가영 캐스터가 알려주신 깨알 뉴스 듣고 흰머리 뽑아서 봤는데 진짜 중간중간 검은색이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 영향이 큰가 봐요.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겠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도 보내주셨네. 그러네요. 양쪽이 다 하얀데 가운데 쪽에 거먹게 점선처럼. 그렇네요. 네. 네,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네, 스트레스가 없으면 검은 머리가 더 많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마스크 웰킵스에서 KF94 마스크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서울 국제유아교육전, 종국 델리미트, 셀로닉스, 컨디션, 이패스 코리아, 에듀윌 공무원, 베르나르 베르베르 신작 문명, 강철 살충제 에프킬라, 성원 에드피아몰, 메리츠 화재, 힘펠, 금호타이어, 유유제약, 하이포크, 류마스타, 동아하우징,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까지 8시 깨알 뉴스 김가영 캐스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3, 4부 코너의 순서 변동이 있습니다. 굿모닝 퀴즈와 요일 코너 순서가 바뀌면서요. 영화 전문 리뷰어 거의 없다님이 먼저 나오실 테고 이어서 4부에 굿모닝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익숙하셨던 분들께는 또 양해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줍줍 퀴즈 선물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마트, 편의점, 백화점, 주유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상품권 총 10장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영씨와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가영. 네, 이제 저 가영. 0915님, 주말에 밀린 빨래가 많은데 오늘 빨래 해도 될까요? 효은 리포터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8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MBC 굿모닝 FM 장성규 아침 7시부터 2시간 주파수 91.9 Time to turn on the radio 볼륨 업 아침다운 아침 매일매일 굿모닝 타임 굿모닝 해 뜨면 눈 뜨기 Rise and shine Korea 출근길 산 넘기 Never give up Korea 우리는 산 넘기 Don't cross the line MBC 굿모닝 FM 장성규 모든 해결책은 영화에 있었다. 입터널 선샤인.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이르게 모셨습니다. 세상을 적당히 삐딱하게 바라보는 남자 세적 비바남 거의 없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전문 리뷰어 거의 없답니다. 아, 영어. 네. 아까 제가 말실수가 있었죠. 아, 영화 전문 리뷰어. 야, 삽시간에 제가 영어를 네.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부담을 드렸네요. 네. 네, 못하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근데 잘해야 네.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잘해지진 않으니까요. 아, 근데 왠지 거의 없다니면 금방 해나실 것 같아요. 약간 듣는 천재적으로. 건 좀 괜찮아요. 아, 잘 들으시고. 네, 자막 없이 볼 정도는 돼요. 와, 모든 영화를 그러면 일단 네. 자막 없이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 자막 있는 영화는 자막으로 보고요. 네. 자막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 나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막이 꼭 있어야 하는 분들, 저도 그렇고 네. 자막에 이게 눈이 쏠려서 배우분들의 표정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2번, 3번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막을 없이 이렇게 영화 볼 수 있으려면 어떤 훈련을 하면 좋습니까? 영화를 많이 보면 됩니다. 아, 그럼 들려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쓰이는 대사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죄송합니다. 영어 전체를 마스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 용어들을 조금 많이 보다 보면은 요런 말이겠거니 하면 얼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우리 장난인 분들도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자, 앞으로 이렇게 일찍 만나 뵙게 될 텐데 네.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니 뭐 출근 시간 당겨지는데 뭐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표정이 네.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예, 아침에 표정이 네. 그다지 좋진 않네요. 네, 그래도 적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럼요. 제가 적응해야지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와야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면서 자, 오랜만에 돌아온 입터널 선샤인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혜정님께서 거의 없다님 다운 해석 방식. 거의 이라고 하셨네요. 없다님 다운 해석 방식 너무 좋고 재밌어요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형탁님 네. 거음님
영화 카운셀링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설득력 있어요. 네. 하셨습니다. 자, 요 두 분께 선물 좀 챙겨드릴까요? 거기 네. 선물지 두 분께 있죠?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커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카운셀링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 재미있게 표현한다는 것이지 네. 실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상담하실 땐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뭐 해결이 안 되면 그러셔도 좋은데 거의 업다님께서 워낙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해주시는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나름 열심히 다 머리를 굴렸기 때문이 아닐까.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이걸 받아들여도 될지 말지는 선택을 하셔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지만 네. 하여튼 저희는 아낌없이 우리 거의 업다님이 또 남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땐 따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신 없는 그러려고 목소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따뜻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센가요 오늘? 예, 뭐 엄청 세지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게 따뜻한 얘기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네. 따뜻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굿모닝 FM 가족들의 고민을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먼저 거의 업다님께서 영화로운 해결 이거 들으려면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굿모닝 FM 홈페이지 입터널 선샤인 게시판이나 미니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우물정자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화로운 해답 기다리고 있는 사연 만나보죠. 경남 양산시에서 심수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저는 20대 취준생인데요.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는 일은 물론이고 잘하는 일조차 없어서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게 느껴져요. 취향이랄 게 없으니 그냥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좋아하는 일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이 뵀고, 네. 주변에도 늘 많이 있었고, 거업님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뭐 저도 평생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죠. 네. 띠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셨고, 음. 네, 취하셨는지? 저는 약간 우리 모두가 네. 절대적인 재능, 엄청난 재능,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슈퍼히어로의 능력 같은 재능에 대해서 네. 너무 판타지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먼저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되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세상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까? 대부분은 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요. 그 대가로 돈 받으면서 사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더 극소수죠. 소수다. 네, 완전 극소수고 큐디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큐디의 재능은 예능 쪽에 있었잖아요. 저도 뭐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걸 저는 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먼저 아나운서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아나운서 시험과 예능인으로서의 큐디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예능 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네. 사실 아나운서 쪽은 저는 큐디 재능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제 재능, 그러니까 제가 흥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일에 한 10수년간 저도 억지로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남는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남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에 더 많은 영화를 보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제 일이 된 케이스죠. 네. 뭐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막 이 아이는 커서 영화 유튜버가 되겠는걸?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사실 고정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월급이. 그렇죠. 근데 영화를 좋아하시면서 보시다가 너튜버로 전환을 하실 당시에 네. 이 고정 수입이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을지. 두려움이 있었죠. 엄청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를 깨고 네.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행이었던 게 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고정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그 말씀 지금 큐디가 한 얘기 제일 먼저 얘기해요. 네. 고정 수입이 없는 삶이라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라고.
저는 그나마 운이 좀 좋아서 채널 개설하고 조금 빨리 구글로부터 정산을 받았거든요. 최초로 정산받은 금액이 아마 15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수입 없이 살다가 7개월째, 8개월째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15만 원을 처음 받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네. 지금처럼 유튜버가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똑같이 한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낮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아나운서 선배분들 가운데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네. 제가 이제 취준생 때 이제 주변 선배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네. 받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위해서 일단 여기에 걸쳐 두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근데 수 그렇게 있죠. 하면 집중을 못 한다고 해서 회사를 고민 끝에 그만두시고 아이고야.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셔서 결국에 되셨죠. 물론 잘 됐지만 네. 그쪽보다 월급도 더 적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도요. 훨씬 더 큰 연봉을 두고 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가운데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아주 적게 있다. 네. 저는 재능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 같은 경우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보단 이게 좋아지. 그냥 내가 무슨 내 피가 막 내 DNA와 반응하고 막 내 피를 끓게 하는 그런 흥분되는 일들 이런 거 도박밖에 없어요. 네.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도박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요, 절대로. 그럼요. 네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기 천성에 맞는 일 그리고 자기 흥미와 재능과 이런 모든 게 일치하는 잡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이 우리 심수연님께 좀 위로가 되셨으면 일단 바라고 네. 영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영화로? 한번 가보죠. 저는 이 사연 듣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천재 모차르트를 질투한 살리에르의 이야기예요. 2인자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마치 모차르트가 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리에르가 평생 이걸 질투하지만 결국 모차르트의 근처도 못 가고 네. 되게 불행하게 죽은 사람처럼 영화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사실 픽션이죠. 완전 픽션이고요. 네. 실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재능이 모차르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죽기 1년 전까지 궁정 악장으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굉장히 고위직으로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았고 대신 모차르트 같은 그런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대인배,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모두에게 친송받는 굉장히 인격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아마데우스를 이런 류의 영화들을 보거나 영화는 2시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의 능력 같은 그런 엄청난 재능을 좀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흥미롭고 신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대중미디어의 폐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런 절대적인 재능은 현실 세계에 많이 없어요. 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수학 문제를 보면 그냥 마치 모자이크가 쳐져 있던 화면이 모자이크가 거치는 것처럼 그냥 답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고.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내시도 네. 그런 캐릭터였고. 근데 이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네. 재능이 엄청난 대신에 그 재능 때문에 불행해지죠. 모차르트 예를 들어서 아마데우스에서 어떻게 네. 마무리가 됐었죠? 모차르트니까 살리에르가 본인이 이제 모차르트를 죽게 만들었다. 심리적으로 몰아서 이제 소위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몰아서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혼자 쓸쓸히 죽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실제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었어요. 모차르트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천재라고 생각하는 모차르트도 어마어마한 노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음악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10살이 되기 전에 교향곡을 작곡했을 정도니까. 그래도 10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냥 놀았죠, 뭐. 네, 그죠. 그냥 놀았죠. 네. 네. 근데 그런 천재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죽어라고 작곡에 매진하다가 모차르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과로예요. 그렇게 막 탱 풀어도 막 교향곡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로로 안 죽죠. 그냥 탱 풀면 되는데 뭘 노력을 해. 그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물론 보통 사람
10배의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 천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재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제가 사연을 보면서 약간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었는데 좋아하는 일이 없기는 참 힘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보통 내가 혼자 시간 때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20년 넘게 사셨다면 내가 시간 때울 때 그냥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군요. 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분 지금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아니라면 혹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노력하기가 싫으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거 보면 일단 노력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저는 사실 느껴지기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막다른 상황이 되면 네. 이게 시야가 좁아지기도 해서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네, 뭔가 마음은 있는데 굴뚝 같은데 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옆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럴 수 많이 있어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보신다면 네.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생계에 매여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조금은 더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걸 남이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맞아. 그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맞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그냥 어떤 시작점에 가기 싫어서 좀 미루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이걸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인이 돼야 되고 직장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뒤로 좀 미루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 근데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거기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네. 사기꾼이었어요. 그 수표 위조 기술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안 좋은 기술인데. 네, 그리고 화술도 뛰어나고 뭐랄까 사람을 좀 홀리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금액의 위조 수표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나중에 경찰 FBI한테 체포를 당한 다음에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되게 재밌는 게 위조 수표를 이 사람만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찾아간 거야. 오. 위조가 어려운 수표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오히려 역으로. 네. 당신이 위조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오. 어떤 수표가 위조가 어려운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행각 동안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가 어려운 수표를 만들었고 그 수표는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 방식은요. 그렇군요.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억만장자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됐어.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당신같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네. 누가 나한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래. 누가 수표 위조 따위의 재능을 줘. 난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열심히 노력했어. 나도 사기를 쳐먹는 일이었지만 어쨌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없다? 그럼 공부하시면 돼요. 네. 어떤 공부를 하면 뭐든지요. 좋을까요? 뭐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의 공부도 재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교과 과정은 재능의 영역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난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거 찾고 싶다. 이런 생각할 시간에 먼저 움직이셔라. 네, 뭐든지 먼저 손에 집히는 대로 해보시고 네. 이거보단 이게 재밌네지 세상 일이라는 거. 상대적이다. 네, 이게 너무너무 좋아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 좋습니다. 3074님께서 살다 보면 우연치 않게 들어선 길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없이 적당한 게 네. 즐기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줄이시는데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분. 네, 너무 스트레스 적당한 걸 즐기면서 화이팅. 이거 어떻게 너무 스트레스 없이 적당한 걸?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3074님께서 또 지혜를 나눠주셨고. 그렇죠. 어렵네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그렇죠. 첫 번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보다 덜 위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타짜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너무 길어지네. 아닙니다. 모든 타짜들이 다 큰 판에 휘말려서 거지되고 재수 없으면 막 복수당하고 이러는 와중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호구다. 호구들이다. 호구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말인즉슨 정말 특출난 재능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재능이라는 게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재료잖아요. 그렇다면 그 재능이라는 게 꼭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생각도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맞아요.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럼요. 상황에서든 간에. 자, 우리 거업님께서 또 네.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우리 사연 주신 분께 좀 위로가 됐으면, 네,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뭐든 일단 시작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꼭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길 또 바라고요. 자, 벌써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거업님. 네, 이제 벌써 갈 시간입니다. 일찍 네. 출근했더니 일찍 퇴근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또 처음으로 3, 4부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낯선 상황인데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퀴즈 풀고 빔 프로젝터 득템하자 굿모닝 퀴즈 특별판 영화광을 모십니다. (4강)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굿모닝 퀴즈 영화편. 참가만 하셔도 영화 예매권 4장을 챙겨드리고요. 준 우승자에게는 영화 예매권 8장, 우승자에게는 내 방의 작은 영화관 빔 프로젝터를 드립니다. 이 코너는 갈갈이 박준영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 싱크퓨어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빔 프로젝터를 건 4강전에 출전하게 된 1번 주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출사표 컴온! 도전 충북 청주 사는 46살 김남욱입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날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는 내가 찐 영화관이야. 우승 가자! 가자 나무기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개봉하면 무조건 바로 간다고 하셨는데 모든 네네. 영화를 다 보시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영화를 거의 보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럼 가장 최근에 보신 개봉작은 뭡니까? 엊그저께 토요일 날 봤거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 그거 보고 왔어요. 와,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 지금 네. 저희가 아까 사실 거의 없다닌가 인사를 나눴었는데 네. 아직 계시거든요. 네, 아직 여기 있습니다. 네, 거의 네, 없다님도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다님도 개봉하면 영화 바로바로 다 보세요? 저보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와, 나무기 형님이. 예, 저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보는 편이고. 네. 근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 2번 봤어요. 어우, 재밌죠, 그 영화. 네. 진짜 좀 광이신 게 볼만하더라고요. 느껴진다. 와. 아니, 근데 신청하실 때 약 3년 정도 모은 영화 티켓을 보내주셨는데 무려 네. 444장. 어이구야. 네. 처음에는 네. 제가 영화가 좋아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오늘 한 200장, 300장 넘어가니까 내가 영화를 좋아서 모으는 건지 영화 표가 좋아서 모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영화 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는 그게 약간 네. 헷갈리실 때가 된 것 같고. 아, 네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개봉날 영화를 꼭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일까요? 스포당하기 뭘까요? 싫어서 그러시는 걸까? 아니요. 이게 네. 평일날 거의 개봉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말에 보잖아요. 아, 기다렸다가 봐야지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미리 이렇게 개봉날 보면 주말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승부감. 승부욕이구나. 내가 그렇죠, 먼저 볼 그렇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네.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이긴 거죠. 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콰이어트 플레이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를 보시고 지금 수어까지 배우셨다고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해서 네. 제가 수어하죠. 예전에 네. 수어인데 지금 수어로 바뀌었는데 네네.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수료했어요. 어휴. 2년을 걸려서. 이야.
네. 야, 영화를 좋아하시면서 또 거기서 느끼신 걸 또 실천까지. 멋있으시다. 네. 인연 걸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2번 주자 만나보겠습니다. 출사표 레스기린. 도전! 경기도 김포에서 사는 27살 신준섭. 인턴이 낳고 김포 가기는 김포의 이동진. 빔 프로젝트를 향해 신준섭이 간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준섭님. 안녕하세요. 네. 김포의 이동진. 근데 이동진 평론가의 별명이 붙을 정도면 영화 진짜 많이 보시나 봐요? 제가 삼수를 했는데, 오. 삼수할 때는 이제 재수할 때랑 다르게 공부를 안 하고 영화를 거의 하루에 한 편씩 봤거든요. 야, 일단 저도 삼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삼수하면서 영화를 더 보시면 어떻게 이게 잘 됐을까요, 결과가? 근데 재수 때보다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예, 잘 갔습니다. 야, 그래도 스트레스를 잘 푸셔서 도움이 됐나 보다. 아니, 근데 그 네. 시절에 보신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뭐예요? 이제 그 이터널 선샤인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수능 일주일 남기고 이터널 선샤인 재개봉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적 보러 갔는데, 음흠. 제 옆에 계신 여자분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마 일주일 뒤 수능 성적이 예상돼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수능 성적이 예상돼서 울었다. 내 인생의 명대사 하나 꼽아볼게요. 명대사. 명대사요? 네. 명대사보다는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평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 현빈 탕웨이 주연의 영화 만추인데요. 네. 결국 사랑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혹시 네네. 무례한 추측 한번 저 신준섭님 예, 지금 여자친구가 예,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왜죠? 거의 어떤. 그냥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축하드리고 그럼요. 좋은 네네네. 일이죠. 좋은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선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래요. 예, 뭐 알겠습니다. 예쁜 사랑하시고. 네. 자, 일단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지금 혹시 여자친구분 성함이 재지연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연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남자친구 영화 퀴즈 출연해요. 그거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셨는데. 와. 일단 여자친구분께 짧게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오늘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친구 아닌데, 일찍 일어나는 고생 많았고, 음악 이거 뭡니까? 끝나고 빨리 자라. 빨리 잘. 그 브랜드 옷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겨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서로 인사는 나누셨고, 우리 나묵님. 네. 구호는 뭘로 갈까요? 완투로 할게요, 완투. 완투는 어떤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 격투기 선수였었거든요. 지금은 와. 복싱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네, 긴장을 풀 겸 해서 완투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투. 준섭님은요? 저는 전이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이시죠? 예, 지연이 이름 줄이면은 전이. 좋습니다. 자, 완투와 전이 구호 연습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전이. 완투! 좋습니다. 그럼 1단계 몸풀기 영화 상식 퀴즈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배우의 명대사 함께 들어보셨고요. 지난 6월 24일 칸 국제영화제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송강호 배우가 경쟁 부문 심사위원이 됐음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영화인으로서는 역대 5번째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기생충을 제외한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나묵님 먼저 갈게요. 자, 그리고 5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박쥐. 박쥐. 자, 준섭님.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자, 나묵님. 넘버 3. 자, 준섭님. 넘버 3. 푸른 소금. 푸른 소금. 나묵님. 관상. 관상. 준섭님. 사도. 사도. 자, 나묵님. 5, 4, 3, 2, 1. 자, 이제 준섭님께도 5초 드립니다. 5, 변호인. 4, 변호인.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 남욱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약간 좀 불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다 뭐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준섭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남욱님 이게 저희가 처음이라 약간 서툰 부분이 있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자, 정답 맞히신 신준섭님, 문제 이제 출제자를 고르셔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거엄님께서 문제 출제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 출제자들이 난이도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거엄님과 우리 이지혜 작가 두 분 가운데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 거엄님 하겠습니다. 거엄님 렛츠고 문제 주세요. 네, 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의 없다의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이것은 서스펜스의 거장이라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해외 특파원에서 처음 사용된 극적 장치를 말합니다. 전임! 네? 맥커핀! 맥커핀! 와우. 전이? 축하드립니다! 와, 뭐죠? 야, 거엄님, 이거 네. 문제를 좀 끝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릴러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사이코에서도 사용된 후에 보편화가 됐는데요. 서스펜스를 유도하기 위해 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맥커핀 정답이었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셨어요, 준섭님? 대단하시다. 저 뭐 이동진 평론가님의 항상 GV나 뭐 이런 거 챙겨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거는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깨가 많이 올라가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선물도 그냥 이동진 평론가한테 보내는 건 어때요? 그거는 사양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양하시고. 자, 일단, 축하드리고 결승전에서 저희는 뵙도록 할게요, 준섭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우리 남욱님. 네. 우리 남욱이 형님 너무 아쉽게 됐어요. 이거 진짜 완투 날리고 싶으시겠다. 네, 일단 그래. 이따가 날려야 돼.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대단하시네. 맥커핀.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죠? 저는 영화 광이 아니고 네. 영화 표 광으로 하려고요. 영화 표 모으는 야. 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욱이 형님 마지막 유쾌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참여 감사드리면서 영화 예매권 4장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형님. 제가 노트버를 시작했는데, 네. 그 나름대로는 그래도 방송 여러 번 출연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직 구독자들이 너무 창피하게 오르질 않더라고요. 아, 주위에서는 네네.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셰프 앤 파이터라는 그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번 좀 많이 좀 들어와 달라고. 알겠습니다. 셰프 앤 파이터. 네. 셰프 앤 파이터 응원하겠습니다,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영화표 많이 모으십시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완투. 네, 네. 자, 셰프의 뭐라 그랬죠? 셰프 앤 파이터. 셰프 앤 파이터. 요리사와 싸움꾼.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줍줍 퀴즈 드립니다. 줍줍 퀴즈는 난이도 하 문제예요. 자, 영화 추격자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제작과 각본 그리고 원안에 참여해 화제인 영화 랑종은 시골 마을에서 한 가족이 경험하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이 형식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허구의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촬영하는 이 형식을 영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자, 우리 거음님께서 힌트 네. 하나 주실까요? 일단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단어 말고 두 번째 단어는 네. MBC가 굉장히 잘 만드는 프로그램의 형식이기도 하죠. MBC가 잘 만들죠. 5글자짜리.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빈털터리 말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죠. 왜 농담을 던졌는데 이걸로 받아? 이런 말도 있지요. 좋습니다. 자, 정답 미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8000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영화 특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문자 신청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음님,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침대 세트, 5성급 호텔 침대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 대한민국 면도기 도르코에서 면도기 세트, 헤어기기 전문 브랜드 JMW에서 전문가용 헤어드라이어, IT 전문기업 알리오 코리아에서 시계형 무선 충전기 폴딩, 식물성 오크라 피토뮤신 제이준에서 스킨케어 화장품 세트, 피부 시간을 거스르다 벤튼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착한 성분의 놀라운 변화 썬바이미에서 미라클 토너,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애니가드에서 솔루션 마스크,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홍삼 선물 세트,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생이 만든 프리미엄 녹용에서 자생녹, 커피 문화 공간 카페 뮤제오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로그인 유어데이에서 집중력 에너지 드링크, 맛있게 확 깨는 숙취 해소제 레디큐, 소리까지 맛있는 존쿡 델리미트에서 킬바사 소세지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를 드립니다. 오늘의 줍줍 퀴즈 정답. 지금 다큐멘터리로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이게 뒷 단어였고,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정답이었습니다. 페이크 다큐. 자, 고찬미님, 페이크 다큐. 새로운 퀴즈 방식 너무 쫄깃했어요. 하셨습니다. 김찬호님, 전미희님, 홍대건님, 이효정님, 8659님, 2217님, 9218님, 5807님, 7227님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10분께 마트, 편의점, 백화점, 주유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상품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자, 바뀐 퀴즈 이 방식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우선 특집으로 2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응이 좋으면 더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 모두 행복하라. 규! 다시 만나요.